경술국지 100도를 맞아 이곳에서 창씨 계명을 소재로 한 연극이 열렸다. 대구를 배경으로 식민지의 참상을 알리는 일본 한복판에서 그것도 일본 극단에 의해 올려진 연극이다. 이 연극은 말과 글 그리고 이름마저 뺏겨야 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을 잘 그렸다는 평을 받았다. 名前というのはその人のすべてですね。その人の名前を奪うということがどういうことか、その人の存在を抹殺してしまうこと、人類史上初めてのことじゃないです。 6.25 때 홀로 월남, 본명을 증언해 줄 사람이 없었던 이 할아버지. 오늘날까지 창씨 계명 때의 이름 춘윤호, 즉 즈바키 윤호로 살아오셨다는데 즈바키가 그 일본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거치면은 죽어서 죽은 조상 앞에 가면은 뜻하지만은 이름을 막 거치고 죽으면 조상 앞에 가도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창씨 계명은 우리 민족의 이름을 반년 만에 80%나 바꿔놓은 인류사 유례없는 일이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당시의 일본 장명가들은 이 땅에 일본식 장명법을 퍼뜨렸다. 그중 한자의 획수로 이름의 좋음과 나쁨을 구분하던 구마사키 수리 성명학은 아직도 건재하다. 일반 대중들에게 너무 깊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문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제는 원활한 식민 통치를 위해 호적의 한글 이름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순수 한글 이름으로 지으시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600명의 예비 엄마들 중 손을 든 사람은 겨우 6명. 일제의 영향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한자 이름과 일본식 장명법. 나라를 뺏긴 지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이름에 가는 길을 묻는 이유다. 이곳에서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은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진다. 우리 민족 최초의 이름 단군은 알타이어로 하늘을 뜻하는 탱구루에서 왔다고 한다. 우리 글이 없어 다만 한자에 비슷한 소리로 적은 것이다. 알타이에 탱구룩 하는 게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적는 탱구루로 적는데 단 군자가 왔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이름 짓는 법은 특별히 유별나지 않았다. 비록 한자지만 그저 좋은 뜻을 이름에 남기고자 했다. 이는 학문을 쉬지 않고 오래 하라는 뜻에서 아들의 이름을 오렐구로 한다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잘 알 수 있다.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이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미국 이름 학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각 민족별로 이름을 달리한 여학생의 동일한 사진을 남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그 인상을 적게 했다. The Jewish girls were seen as very more intelligent. The Italian girls were seen as more emotional. The Irish girls with a sense of humor. The point that we made was that it was the same girl who was being rated, but with a different last name.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자기의 뿌리와 근본인 것이다. 아씨, 맞습니다. 아이, これは? 아이들에게 이름을 통해서 민족적 자존심을 심어주고 일본 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가도록 가르친다. 저는 저한테입니다. 앞으로 これから저한테使うの? 예. 친구들의 본명을 알고 불러주자는 민족학급의 약속.
그러나 제1교포 1세대인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웠다. 이분은 살아계실 때는 나카야마 군이오라고 썼습니다만 돌아가신 후에는 원래 호족상 윤제방 한국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차별과 멸시 속에서 살아서는 일본인 이름으로 살아온 그들. 죽어서나마 이렇게 한 점 뼈가 돼 제 이름을 써보고 있다. 일본에서 제1교포들이 본명을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이유는 비록 한자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이름과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신사의 봉헌비에서 보듯 일본인의 이름은 네자의 한자 이름이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와 일본은 이름의 글자 수만이 아니라 장명법에서도 차이가 난다. 비록 한자지만 좋은 뜻의 이름을 짓던 우리와는 달리 일본의 이름은 획수를 중요시한다. 한자의 획수로 이름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이 장명법은 수리성명학 또는 성명판단이라고 불린다. 일본의 신생아들에게도 적용되는 이 수리성명학은 일제강점기 쿠마사키 겐노라는 장명가의 것이라고 한다. 山崎健王流の生命判断でございまして、ベースは4文字ですからね、1文字言うたら全部ほとんど韓国の方が1文字プラスアハラすることはさあややクエスチョンマークで合わない場合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わね。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이 장명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과 용어조차 똑같은 성명 판단 또는 수리 성명학은 한자 이름의 획수를 81회까지 정해놓는데 그 반 정도가 나쁜 획수다. 그래서 웬만한 이름도 좋지 않은 이름으로 판단돼서 개명을 권유받는다. 우리 이름의 성 앞에 일명, 가성의 새로운 성을 만들어 일본인처럼 네자의 이름으로 장명하는 방법이다. 백운국이라는 이름을 예로 들자면 백이라는 성명 앞에 한 획의 가성을 추가, 전격을 제외, 인지 외 총의, 이른바 수리사격으로 기륭화복을 따진다. 그 4개 중에 하나는 걸리죠. 한두 개는 분명히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장명가들을 먹여 살린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수리성명학은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로 전파됐을까? 우리는 그 실마리를 일제강점기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1940년 3월 16일에 한 광고에서 찾을 수 있었다. 장시 개명이 실시되고 한 달이 조금 지난 그때 어딘가 매우 낯익은 가이저 수염의 장명가, 그는 바로 쿠마사키 겐노였다. 그렇다면 수리성명학은 장시 개명 때 이 땅에 퍼진 장명법인가? 장시 개명은 일제가 우리 민족의 이름을 일시에 바꾼 민족 말살 정책이었다.天皇陛下 반대! 200여 개의 성을 중심으로 친족으로 강하게 묶여있던 조선. 이와는 달리 일본은 약 30만 개의 시로 친족이라는 장애물 없이 전 국민이 천황과는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로 곧바로 이어진다. 일제는 우리의 친족 중심의 가족 제도를 허물고 천황 중심의 가족 제도를 통해 황국 신민화 정책을 완성하고 싶었던 것이다. 日本全体が一つの家族であると。でそれが日本の明治時代に作られた家制度であったわけです。朝鮮人にも天皇に対する忠誠心を植え付けようということが目的であった。 장시 개명은 조선의 히틀러 미나미 지로 총독이 추진한 정책이었다. 당시 정무총감 오노는 이러한 장시 개명의 어려움을 해방 후 실토하기도 했다. それで非常に困ったんだね、むしろ我々としては。総督は無理にするんじゃないとこう言ってるけども、腹の中じゃ無理にさせたいんだと。 일제는 왜 장시 개명이라는 무리수를 두었을까? 황국 신민화 외에도 당면한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곳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극비 문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일명 오노문서라고 불리는 이 극비 문서에는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가 명실공히 황국 신민으로 공공하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의 설정, 즉 장시 개명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역설하고 있다. 장시 개명을 통해 황국 신민임을 철저히 자각시켜 성전, 즉 침략 전쟁을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시 개명을 실제로 입안했던 조선 총독부 항무국장 시오바라 도키사부로는 조선인 청년 훈련소장을 겸하기도 했다. 志願兵に日本人的な名前を付けさせる、それがいいというふうに塩原は判断していた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天皇に対する忠誠心というものを持たせなければ、戦争ができないわけですね。 이러한 속셈을 위해 장시 개명은 1940년 2월 11일 전격 실시됐다. 그것도 일본의 개천절인 기원절 2600주년을 시행일로 삼았다. 경술련의 나라를 잃고 이제는 이름까지도 잃게 된 것이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수리성명학은 무엇일까? 이 땅의 청년들을 그들의 침략 전쟁으로 내몰기 위해 장시 개명 때 퍼진 장명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장명법이 일제 강점기 이전에도 있었을까?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의 투항, 큰 공을 세운 일본인 장수 사약가. 그에게 선조는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그는 자헌대부라는 벼슬과 함께 7천여 명의 후손을 이 땅에 남겼다. 72세의 일기로 훌륭히 생을 마감한 그의 이름은 수리성명학으로는 흉수. 조선시대에도 수리성명학이 존재했다면 임금이 직접 하사한 이름에 최소한 흉수는 피해 나가지 않았을까. 이 외에도 수리성명학으로는 매우 안 좋은 획수지만 결코 불운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수많은 인물들도 있다. 반대로 매우 좋은 획수지만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수리성명학을 사용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장명가들이 다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너무 깊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문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명가들의 대부분이 수리성명학을 사용한다면 이곳에서 무작위로 조사한 설문 결과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지을 부모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아기는 내가 장명소에서 짓겠다. 장명소에서 짓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600명 중 손을 든 사람은 약 90%. 우리는 산모들 가운데 실제로 수리성명학에 의해 장명된 경우도 접할 수 있었다. 수리사격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장명법임을 잘 말해준다. 일본식 장명법을 거부해야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할 것인가? 아니, 우리 민족의 이름에 대한 정체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순수 한글 이름으로 지으시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600명) 가운데 한글 이름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단 6명. 한글 이름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문헌상 최초의 한글 이름은 석보상절에서부터 나타난다. 박검둥, 박탄해, 김올마대. 우리말 이름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곳에 묻힌 것으로 전해지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 삼국유사는 그가 불건해의 왕이라고도 불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붉은 해 또는 밝은 해라는 우리 이름의 한자 표기라고 한다. 누리를 밝히는 사람, 붉은 누리 이런 뜻을 적는데 혁자, 거자, 세자를 가져왔을 따름이요. 왕 이름까지도
순 우리말이라. 세상에는 많은 사람과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한다. 수많은 이름들이 있고 그 이름에 대한 생각 또한 다 다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이름은 한자 이름이나 일본식 장명법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다. 나라를 잃으면 이름을 잃게 되는 세계사 유례없는 아픈 경험을 한 민족으로서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중국어 쓰지 않잖아요. 너무 그 관습에 얽매여 가지고 한자 이름 짓는다고 무슨 복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아주 부르기 쉽고 쓰기 쉽게. 나라와 민족마다 그 쓰는 이름이 다르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이름을 소중히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일본식 장명법과 한자 이름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 좋은 뜻을 쉽게 적고 불러줄 수 있는 우리 말과 우리 글 이름을 두고서 말이다. 한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이름. 경슬국지 백도를 맞아 이제 진지하게 우리 이름에 가는 길을 물을 때가 됐다. 좋은 뜻과 더불어 불러주기까지 쉬운 우리 이름. 우리가 사는 온 누리에 넘치면 그만큼 더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경슬국지 백도를 맞아 우리 이름의 독립을 가는 길을 묻는 이유다.